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 디테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영상을 좀 찍어 놓으려고 하는데 주제를 좀 정해서 앞으로 좀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외에 질문 같은 경우는 뭐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긴 할 텐데, 오전에 다른 작품을 보다가 생각이 나서 영상을 하나 찍어두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찍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건축이라는 게 뭐 사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뭐 더 재밌게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보이는 사진은 그 한국 타이어 건물입니다. 이 설계는 노만 포스터가 했고요.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이제 오전에 좀 사진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게 뭘 보시면 좋냐면, 제가 항상 건축을 이야기하지만 건축은 이 디테일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보면 뭐 다른 부분도 뭐 누만 포스터니까 얼마나 설계를 잘했겠어요. 설계비도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뭐 이렇게 하려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기회가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네요. 근데 이 보면 여기 지금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보고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뭐 다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 트렌치 디테일을 한번 보시면 정말 예술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지금 트렌치 라인이 있는데, 돌과 이제 외부 수공간과 만나는 이 사이에 라인 트렌치를 이렇게 곡선으로 오픈 트렌치를 만들어 놨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그냥 대부분 뭐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상당히 대단한 디테일이거든요. 이렇게 해결을 디테일을 이렇게 그린다는 것 자체가 감동입니다. 네,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건축은 이런 거죠, 뭐 사실은. 그래서 디테일이 이 건축에 주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를 잘하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디테일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보고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좀 아쉬움은 좀 있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런 디테일의 중요함을 알고 건축을 선택한다면 제가 요즘 좀 한가하진 않겠죠. 그런데 이제 너무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너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건축을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도 뭐 그런 거 신경 쓰고 뭐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뭐 저 역시도 배울 때 디테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고민을 하고 뭐 위에 선배들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에서 배우기가 일반 설계사무소에도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디테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아는 사람도 적을 뿐더러 물어볼 만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게 건축이 이게 캐드로 바뀌면서 이게 어 각자 모니터를 보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캐드라는 게 장점도 되지만 단점으로는 이게 만들어진 디테일을 갖고 와서 도면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실제로 그리는 사람이 디테일을 너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아파트의 트렌치는 이런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이 디테일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모르고 그리는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쉽긴 하지만, 이제 저희야 뭐 저는 뭐 경험도 오래됐고 뭐 그런 실무 수련을 하고 이제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눈에 이렇게 쏙쏙쏙 들어와요. 그 해외 여행을 가도 저는 이제 디테일을 많이 보는 편인데, 혹시 방송을 들으는 학생이나 일반 건축 설계 입문하신 분들도 그런 외국에 가서 건물을 볼 때 그 디테일에 대한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저도 이제 가보고 싶은데, 한국 타이어에서 설계한 건물인데 이 참 트렌치 예술이죠. 이 안쪽도 있어요. 안쪽에 있는 수공간에도 이 라인에 이렇게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홈통이. 이게 뭐 아이언도 그레이팅이나 뭐 철제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픈 트렌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매력 있죠, 건물이. 그리고 또 보면 이 수공간이, 여러분 수공간을 설계할 때 이게 고인물이 오래되면 이제 모기가 알을 까거나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수공간이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약간 한 5cm 정도의 깊이만 돼도 이 수공간이 아주 비치는 게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영상이 아주 훌륭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수공간을 설치하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효과가 상당히 설치하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건물이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무래도 뭐 건물을 신축하실 때 그런 공간은 반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실내 수공간을 설치해서 분수나 이런 거 할 때는 이 소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시끄러워서 대부분 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수공간을 실내에서 폭포 같은 걸 설치하면 백화점 같은 데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가동을 안 해요. 예전에는 초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보면은 이제 싱가포르의 그 창이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그 수공간이 이제 물이 쫙 떨어지는 그런, 제가 지금 자료를 보여드리긴 지금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또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니까 완전히 또 다르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너무 멀리 갔는데 오늘 이 건물 사진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디테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재료 자체에 물성에서 특별한 다른 재료가 없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서 이게 상당히 작품성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붕에 이렇게 아르 곡선과 이 바닥에 그 수공간의 이 곡선이 같이 어우러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설계가 잘 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또 하나가 이게 두 번째 거는 이제 저도 설계한 건데 이제 뭐 제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도 항상 디테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재료들이 만날 때 이런 부분, 이 공사 때 사진인데요. 뭔가 히든바, 커트널이 히든이 되고 그 사이에 어떻게 유리면하고 이 외부 세라믹 판넬이 만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여기에 프레임이 이렇게 크게 노출이 된다면 이게 또 소재가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게 히든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히든바를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유리 부분만 나타나기 때문에 유리하고 세라믹 판넬 바로 나타나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건축에서 이런 디자인이라는 게 그래서 디테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어떤 프레임을 쓸 건지, 히든바를 쓸 건지, 뭐 꼭지바를 쓸 건지, 뭐 어떤 노출되는 각 프레임이 있는 걸 커튼홀을 쓸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할 때 디자인을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저는 사실 여기에 조명들을 이렇게 다운라이트를 설치를 했었는데 이 공사비 때문에 설치를 못했어요. 구멍은 살짝 있잖아요. 여기에 점배기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게 그 다운라이트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공사비 때문에 설치 못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가보면 정말 이쁩니다. 이 건물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디테일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알고 건물을 좀 바라볼 때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그래요. 이게 보는 안목이 생기면 아 저게 건물이 잘 되고 좋은 거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조형성이 상당히 좋고 막 곡선도 많이 들어가고 막 비정형으로 막 튀어나오고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그런 설계를 좋아하긴 하는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건축주가 쉽사리 못하는 경우도 많고 저 역시 건축주의 예산을 제가 벗어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그렇게 해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좀 더 조형성 있는 건물을 하고 싶긴 해요. 그러나 뭐 예산에 맞춰서 우리는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제 돈 가지고 할 것 같으면야 뭐 충분히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잖아요. 건축이라는 게 건축주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거는 제가 이제 디테일 얘기하면서 소개를 하려는 건데 화질은 좀 안 좋지만 이 계단 이 디테일이 이 난간 디테일까지 나오기까지 상당히 많이 고민을 제가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완성된 안을 이제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계단의 이 프레임이 어떻게 지나가야 되고 사람이 지나다닐 때 뭐 부딪히거나 다칠 염려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펜션 같은 경우 위에서 굴러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술 먹고 또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아무튼 디테일이라는 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면 그 가운이 있잖아요. 이 바로 이 주변에 이쪽이 주로 나가는 문인데 이렇게 들어와서 가운하고 수건을 바로 챙겨서 이 수영장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디테일이거든요. 그래서 설계할 때는 그 좀 구체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디테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건축이라는 게 또 이렇게 쉬운 게 없어요. 보다 보면 하나하나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할수록 작품은 더 좋아지고 아무래도 그 공간이 좀 특색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뭐 콩 볶듯이 뭐 한두 달 만에 뚝딱 끝내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뭐 설계사무소 입장에서 좋은 거죠. 빨리 끝내고 또 다른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건축이 이게 한번 지어지면 뭐 수십 년 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할 때 잘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디테일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디자인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난간,
그 디테일을 연구할 때 이제 제가 그렸던 겁니다. 이런 고정을 어디서 하고 어디 엣지에서 용접해서 잡아주고 뭐 이런 관계 있죠. 요 난간 지금 보여드린 요 난간 디테일에 대해서 푸는 과정을 검토했던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건축이라는 게 이런 디테일에 대한 고민이 많아야 되고 저런 요소 하나하나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건축가의 경험이고 그 실력이고 그 모든 게 합쳐져서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가의 그 실무적인 경험이라는 건 상당히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건축가가 뭐 한 30년, 40년 했어도 맨날 그 허가방 같은 도면만 그리고 뭐 대충대충 살았으면 뭐 경험이 세월이 많다고 해서 도면을 잘 그리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건축을 어떻게 배워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건축은 사실은. 뭐 아 나 30년 했어요. 뭐 40년 했어요. 뭐 10년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배워오고 어떻게 성장해 왔느냐에 따라 건축가의 실력은 상당히 좌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건축 설계 결과물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도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초기안이었습니다. 초기안은 이 양쪽에 이 계단을 잡기 위해서 양옆에 철판을 대고 했던 디자인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 디자인보다 그 전에 완성했던 얘 디자인이 조금 더 안정감 있고 더 훨씬 좀 이쁘다고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아 나는 이거보다 이게 이쁘다 그러면 약간 내 눈이 약간 동태 눈이지 않을까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 감각적으로. 얘는 난간 디자인도 이제 여기에 맞게 디자인했던 거죠. 엇으로 했지만 이제 물리적 재료비를 따지고 보더라도 디자인은 더 훨씬 간결하고 공사비는 더 적게 들고 더 심플하고 이런 느낌이 오픈감도 더 많고 이런 것들이 디테일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디자인은 결국 디테일하고 연관돼서 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서서울미술관 제가 가서 옥상 디테일을 검토를 했던 건데 저도 견학을 많이 갑니다. 이제 건물들 이제 잘된 것들 많이 가서 보는데 얘는 좀 실패한 케이스죠. 옥상에 이제 실외기를 놓는 루버를 설치를 했는데 디자인이 이제 제 루버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간혹 지적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 루버 간격이 너무 넓어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루버 간격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쓴 거죠. 아니면 이게 너무 촘촘히하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면 이 루버를 45도로 각을 틀어서 설치를 했으면 아마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는 조금 들어가고 루버의 각도를 조절해서 이 옥상 광정인데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올라갈 것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렇게 실외기가 흉측하게 이렇게 다 보인다는 거는 이게 이제 건축가가 거기까지 고민을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디테일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은 디테일을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 설계할 때 항상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뭐 설계할 때 간혹 놓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덜 놓치는 케이스죠. 아무래도 이런 걸 제가 지적을 하고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무리 완성되고 이뻐도 이런 사소한 부분의 디테일을 놓친다면 그것도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난간을 설계를 했는데 손잡이가 손수침이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건 거의 미친 짓이죠. 뭐 거의 미친 놈이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설계를 일도 모르는 건축가도 문제지만 이 시공하는 사람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이런 거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이거는 진짜 쌍욕 들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잡철 업체도 문제가 있겠죠. 이거 현장 소장도 문제고 그 감리하는 감리자도 문제고 설계자도 이걸 캐치 못했으면 설계자도 문제고 또 공사하는 잡철 시공업자 사장이란 분들도 이거를 크레임을 안 걸고 이렇게 공사를 해놓은 거를 보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게 어디 남는 자재를 가서 손잡이를 한 건지 제가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게 값이 비쌀 텐데 굳이 저렇게까지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돌이켜 보면.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설계는 디테일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디테일 얼마나 좋습니까? 난간. 심플하지만 아주 간결하고 아주 작은 컬러가 있지만 아주 미니멀하고 이게 디자인이거든요. 디테일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쁘게 할 수 있는데 그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주가 안목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텐데 어쨌든 뭐 건축주도 잘 그런 안목이 없으니까 이런 난간을 설치를 하겠죠. 뭐 비용을 적게 하고 난간이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 고민을 하고 디자인을 하면 전체적으로 건물이 좋아질 수 있겠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해외 사례인데 정말 이쁘죠.
저는 이런 미니멀한 디테일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감각적으로 저런 작은 칼라가 들어가 있는 이런 난간. 저도 물론 저렇게 설계한 게 많이 간혹 있습니다. 저 역시도 신경 써서 하고. 근데 이 자체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이게 미리 사전에 이 타공을 해서 맞춰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정확도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있는데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금만 신경 쓰면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디테일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하나도 문제될 게 없다. 얘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속초에 설계한 건물인데 이 측면의 이 컬러가 이 정면에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추는 과정에 있는 공사 단계입니다. 이거를 지금 간격을 좀 벌려서 다 맞추고 여기 실리콘 처리를 했는데 아무래도 시공성이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국내 금속 업체나 외장재 업체 같은 경우에 이게 얘 둘이 같은 업체가 아닌 이상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발주를 주고 싶었지만 현장 여건상 줄 수가 없었어요. 비용 차이 때문에. 그래서 금속공사하고 이런 외장재하고 만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같은 업체가 있으면 조금 하나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들은 다 해결을 했어요. 나중에 깔끔하게. 근데 이제 결국 아까 얘기했지만 디테일이죠. 앞에서 건물 정면에서 볼 때는 얘가 안 보이고 이 측면에서만 사람이 지나갈 때 보이는 약간 감춰진 저는 이렇게 숨겨진 컬러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 자, 결국 완성됐을 때 앞에서 볼 때는 그냥 흰색 깔끔한 원형 화이트에 세라믹 판넬이 있고 그 측면에 이런 오렌지 컬러가 들어가는 거죠. 그 약간 감각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하실 때도 설계하시거나 건축주가 또 요구하실 때 저런 걸 좀 충분히 얘기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디테일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건물을 지을 때 공사비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맨날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아는 사람이 가서 봐야죠. 이게 모르는 사람이 백날 쳐다봐야 소용이 없어요. 건축 디테일은 그래서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 실무 경험이 많을수록 또 현장을 또 잘 알수록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을 건물에서 많이 잘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픈톡 건축 제가 이제 설계를 하면 이제 상담을 한번 유튜브로 라이브를 좀 해볼까 해서 요즘 영상을 가끔 찍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건축 디테일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혹시 설계라든가 뭐 그런 상담할 일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건물 짓는 건물에 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사전에 보통 설계를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또 한번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설비나 전기 설비 뭐 건축 뭐 불합리한 설계라든가 뭐 시공성 공사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기술 자문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도 뭐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한가할 때는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조했지만 역시 건축은 디테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집을 짓거나 하실 때 그런 부분에 좀 강조를 해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지금 어, 오늘 또 저기 굴에 또 불법 건축물 한 개 있어가지고 그거 지금 서류 정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건축이라는 게 뭐 참 이게 참 재밌어요. 생각해 보면 짓는 것 자체는 재밌는데 어떻게 지어 놓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같은 돈을 주고 집을 짓더라도 좀 잘 짓는 그런 건물이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장 소장들도 좀 마인드를 바꿔서 이제는 좀 고급스럽게 좀 잘할 수 있는 모르면 물어보고 무식하게 그냥 모른다고 그냥 막 도면도 못 보고 뭐 이런 소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사실 보면 그럼 너무 안타까운데 매일 감시를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눈 크게 뜨고 봐도 뭐 봐도 모르면 소용없지만 어쨌든 건축이라는 게 재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디테일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사진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오픈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은 역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아주 중요하다는 걸 오늘 저도 새삼스럽게 또 새로 느낍니다. 오늘은 건축 디테일에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